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쇼크 2025년 전망 긴급 분석 진행합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좋을 것 같은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테슬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이슈 기업들을 저희가 전부 다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은지 내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4분기 매출액은 74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8조 정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 대비 약 5%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7% 정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메모리는 모바일 수요 악화 영향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증가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그로스가 그런 내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증가율 자체가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미달됐다, 부족했다라는 얘기고요. 전분기에 이어 상여금 충당이 추가 반영되고 연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갈 비용들을 체크하니까 예상치보다 비용이 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OEM 업체들의 재고 조정은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최근까지 실적인데요. 2023년 3월부터 6, 9, 12 그리고 2024년 3월, 6월, 9월이고 방금 얘기한 게 이제 4분기죠.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반도체 적자가 심할 때인데 6,400억에서 6,600억으로 여기서 2조 4천억으로 그리고 2조 8천억으로 6조 6천억으로 그리고 분기마다 지금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2024년도에 과격하게 성장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2024년 6월 2분기에 최대치를 찍습니다. 10조를 분기에 찍고요. 그 다음에 3분기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꺾이기 시작하죠. 앞으로는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보시면은 3분기로 가니까 갑자기 꺾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4분기도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24년 1분기부터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분기마다 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언제 2024년도에 과하게 성장했고 성장을 했는데 언제까지 2분기까지 딱 여기죠. 딱 여기까지가 2분기 6월 말입니다. 6월 말까지 실적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3분기부터 실적이 꺾입니다. 어떻게? 여기 9월 싹 꺾여죠. 9월 말까지 꺾였고요. 4분기는요. 4분기도 안 좋을 것 같더라. 4분기도 꺾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너무 과하게 꺾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때 실적보다도 지금은 훨씬 좋지만 이 성장세가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나 빠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데는 정말 모든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실적의 성장이 몇 년 만에 거의 1년 반 만에 꺾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냐면 가장 컸던 게 이거죠.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E 통과가
예상이 됐습니다. 통과할 거다. 그 기대감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과했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연됨에 따라 계속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 실적도 꺾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 HBM3E 칩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과는 될 건데 지연이 엄청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영향도 있었고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HBM2 구형 모델을 이미 양산하고 있더라.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막 때려붓다 보니까 그 영향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구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나마 시장 안 좋을 때, 실적 안 좋을 때 버텨준 게 스마트폰이었거든요. 폴더블 판매가 또 부진했습니다. 근데 사실 부진할 만했던 게 디자인이 좀 똑같았고 사실 성장이 없었어요. 근데 원가는 올랐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대단한 건 없었는데 원가가 오르다 보니 전년도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받쳐주던 게 스마트폰이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하게 하락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이거는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젠 앞으로입니다. 2025년은 저는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승세 이후에 정고점을 회복한다까지는 제가 10만 원까지 한다까지는 얘기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에서 방금 있었던 모든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납품의 관계,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이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언제 2025년부터 6년까지 지속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중국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원래 중국은 저가형으로 세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엔 대한민국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바탕으로 항상 이겨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HBM을 얘네가 수율이라든가 생산량 못 따라잡아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얘들이 뭐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한국이 위에 올라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반복되던 일이에요.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디램 초반에도 그랬죠. MCU 초반에 그랬죠. 디스플레이 초반에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막 크게 뒤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최근 리포트에서 전망치를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적을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이 올해가 35조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2025년도가 39조 정도로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출액도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리포트에서도 실적의 전망을 보면은 사실 2024년도 실적은 거 비슷합니다. 예, 거의 뭐 300조에 영업이익은 35조쯤 나올 것 같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2025년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역시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는 여기서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 매출액도 어쨌든 늘긴 늘 거고 26년도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또 리포트에서 제가 전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24년도입니다. 보시면은 비슷해요. 다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비슷합니다. 35조
매출액 300조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 25년도에 가보면 실적이 뭐 가장 조금 높긴 합니다. 40조쯤 영업이익, 매출액이 323조로 성장한다라고 전망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뭐 엄청난 성장이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그러니까 올해 3분기, 4분기가 안 좋았다면 내년에는 다시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실적이 다시 성장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뭐냐? 최근에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뭘 보면서 느꼈냐? 첫 번째입니다. 애플의 챗GPT 탑재예요. 왜? 애플의 챗GPT 이거 오픈 AI의 AI를 이 탑재를 해서 그걸 실이랑 합쳐서 출시했습니다. 이게 iOS 18.2 버전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AI 모델 챗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에다가 AI를 넣은 거예요. 챗GPT 통합은 애플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고요. 18.2 버전입니다. 이게 4까지 있어요. 18.4 버전까지 있고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뭐 창의적인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이미지 생성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챗GPT가 통합돼 사용자는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챗GPT가 제공하는 전문 지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뭐 시리야 뭐 이거 해줘, 이거 검색해줘, 시리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애플의 시리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통합이 됐구나 라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18.2 버전이 뭔지 감이 안 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온 건지 모르겠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계획입니다. 애플의 AI 업데이트 계획이고요. iOS 18.1 애플 인텔리전스는 미국의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고 애플의 인텔리전스 기본 기능만 탑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AI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한 버전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좀 AI스러운 버전이 출시된 게 iOS 18.2 버전입니다. 시리의 핵심 기능 개성 중 하나인 생성형 AI, 챗GPT와의 결합이 진행이 된 게 이번 18.2입니다. 이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이거고 아직 뭐가 남았냐면 업계에서는 내년 초 진행될 iOS 18.3과 18.4에서 가장 대대적인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스타트일 뿐이고 18.3, 4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실상 완성되는 시기는 iOS 18.4가 업데이트될 3월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애플의 AI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18.2로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먹통이 났습니다. 챗GPT가 못 쓰게 된 거죠. 이걸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먹통이 난 거예요. 동영상 생성 AI, 소라에 이어 소라는 지금 로그인도 못해요. 이거는 터져가지고 로그인도 못하는데 거기에 챗GPT까지 먹통되면서 오픈 AI가 난감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로그인이 안 돼요. 챗GPT는 어떤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고 로그인을 시도하면 죄송하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잠시 뒤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더라. 먹통이 난 거죠. 근데 왜 먹통이 났냐? 이게 핵심이에요. 먹통이 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먹통이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에 탑재된 서비스, 그러니까 18.2 버전으로 iOS가 업데이트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챗GPT를 쓰는 사람만 썼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결제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썼었는데 애플이 iOS 18.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애플 유저들이 챗GPT를 사용하면서 터졌다라는 거죠. 아이폰 등 사용자들의 유입이 급증했다.
그래서 챗GPT의 접속이 장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버전은 18.2다. 앞으로 3도 가야 되고 4도 가야 되는데 지금 2에서 벌써 지금 먹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처리하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AI가 터져버리네.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이 이번에 대두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 메모리 반도체 너무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빨리 지어야 되겠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용 D램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자체의 D램이라든가 HBM이라든가 이거 더 많이 태워야 되고 이거 메모리 감당 더 많이 해야겠는데? 이번에 느꼈죠. 왜? 오픈 AI가 터질 줄 이번에 시리 18.2로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대응했겠죠. 근데 이제 3, 4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에 쓰일까? 아까 얘기한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쓰이겠죠. 근데 명확히 데이터 센터 어디? 엔비디아의 루빈 조기 출시입니다. 사실 블랙웰이 이번에 좀 설계 문제가 있었다 말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승부수를 던졌어요. 엔비디아는 2026년 출시 예정이었던 루빈을 6개월 앞당겨 내년 3분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웰 다음 버전입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겠어요? 루빈은 호퍼나 블랙웰 이거와 달리 설계부터 다시 쌓아 올린 최첨단 AI 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웰이 설계에서 문제가 됐니 어쩌니 이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근데 메모리, 그 안에 들어가는 HBM도 뭐가 들어가냐? 지금 엔비디아의 HBM3를 인증받았냐 안 받았냐 말이 많았지만 메모리도 HBM3E가 아니라 아직 나오지도 않은 HBM4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발등에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개수가 4개에서 8개에서 8개에서 12개로 거의 2배로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번에 서버까지 터졌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메모리가 공급이 과잉이다라고 하지만 어디서 과잉입니까? 아시겠지만 저가용 메모리에서 과잉이에요. 프리미엄 라인, 정확히 말하면은 가장 최신 라인에서 공급이 과잉입니까? 공급 과잉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루빈에 탑재되는 HBM4에 대한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목숨 걸었죠. 누가 목숨 걸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시 드램 양산 투자를 시작하며 최근 관련 협력사의 제조 설비를 발주해 내년 2월에 설치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일시가 뭐냐? 일시 드램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4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인 만큼 적기에 아까 얘기한 루빈에 공급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시 디램은 사실 이 C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ABC예요. 그 C예요. 6세대 10나노급 디램으로 회로 선폭이 11에서 12나노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회로 선폭이 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세대인 1B, 그러니까 B보다 좋으니까 C인 거예요. 네, 간단하죠. 디램보다 한 세대 앞선 제품이다. 가장 최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 HBM4 양산을 목표로 둔 만큼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루빈을 잡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들, 내년에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개화가 진행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HBM3에서 HBM4로 단기간에 차세대 HBM으로 진화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이 그 속도는 내년 당장 못 따라올 것이라는 게 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을 내자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실적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멈추고 살짝 둔화했죠. 그래서 둔화된 실적으로 3분기부터 하락세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좀 과했죠. 왜?
중국발 디램 생산량 증가, HBM3 엔비디아 통과 지연, 폴더블폰 판매 둔화, 모든 악재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하락한 모습이 있었더라. 그래서 2024년보다 2025년에 아까 보여드렸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루빈 출시가 6개월 앞당겨진 상황에서 HBM4 생산 및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으로 2025년 저는 하반기까지도 삼성전자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쁠 게 없어요. 더 나쁠 게 없는데 이제는 하나씩 해결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서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길게, 시기열을 길게 두고 2025년도에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아까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너무 빠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 실적에 맞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저는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온다. 하반기까지도.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들고 있다. 이거를 긴 시기열을 두고 우리는 회복하는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고가를 뚫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 기업들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무료로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냐?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누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총정리 자료집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죠.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까지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잖아요. 모두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딴 거 아니라 저희 어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드립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3일, 12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에요.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